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제 곁에 덕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 쓸모있는 정보를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발견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주변에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늘었어요. 주식 투자가 되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소위 그 국민주라고 불리는 이제 대표 종목들도 많이 나왔죠. 네. 그 중에 하나인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위기의 카카오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에 대해 다루는 시간인데요. 네. 우선 저희 팟캐스트에서 뭐 특정 종목의 향후 가격을 예측하거나 뭐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얘기를 좀 이제 투자할 때 네.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 이름이 최근 기사에 꽤 나오더라고요. 검찰에 고발당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제 제 특기 분야가 됐는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네. 한 시민단체가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서 뭐 측근인 카카오 임원진들이 다수 포함됐거든요. 네. 저도 이 내용을 취재해오고 있었고 이번에 제출된 고발장 그리고 근거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 꽤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이전에 그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다뤘을 때 저희 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네. 가상화폐의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당시에 이걸로 그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처음 공개했던 변창호라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번 카카오 고발 관련 자료를 만드는데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고발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앞서 몇 년 전에 네. 카카오가 자신들의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일종의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뭐 대부분의 코인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류들이. 그렇죠. 그 대부분의 것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이름 아닌가요? 네, 이더리움이라는 게 코인 이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네트워크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더리움이 되게 초창기 모델인데다가 뭐 비트코인만큼이나 크고 또 안정적인 그런 가상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이더리움 데이터가 오픈소스, 즉 공개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코인 자체를 개발하는 걸 넘어서서 이 코인이 소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네. 그 흐름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테라 루나고요. 카카오도 이제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럼 그 네트워크를 만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든 이제 카카오의 생태계 이름이 클레이튼이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가 이 네트워크에서 쓰일 코인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클레이라는 이름의 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클레이튼이라는 생태계 안에 여러 가지 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뭐 A 코인과 B 코인이 있다고 하면은 네. 너네들 간의 거래나 뭐 수수료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든 고유한 화폐로 해라. 이런 규칙을 카카오가 만든 거고 그게 바로 이제 클레이의 역할인 거죠. 네.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네네. 자, 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네. 문제는 이 가상화폐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카카오가 이 자신들의 가상화폐 프로젝트 관련한 회사들을 되게 여러 개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지분을 받은 어떤 회사가 있고 네. 그 회사에서 또 연결되는 또 다른 회사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돼서 정작 이제 주도권을 갖고 하는 곳은 되게 카카오랑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연결은 다 되지만. 왜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연결되는 이제 일종의 구조인데 네. 이게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 네. 실제로 보면 소재지도 뭐 싱가포르나 일본 이렇게 해외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버려왔고 제가 앞서 계속 가상화폐 관련 주제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운영진이나 뭐 각종 내부 정보들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간. 근데 그러다가 수상하다 싶은 점이 포착이 된 거죠.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요. 어떤 게 포착이 되나요? 네. 아까 클레이라는 화폐, 네. 그러니까 그게 발행자는 프로젝트 운영을 맡은 카카오 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룰을 정해놨어요. 매년 일정량을 좀 발행하겠다. 근데 이 중에서 일부는
그 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였느냐 봤더니, 그러니까 자신들 카카오 생태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뭐 코인 개발업체 쪽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명목이었어요. 아, 그래서 성장펀드군요. 네, 근데 이게 취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네네. 생태계를 좀 부흥을 시키려면 플레이어들도 많이 필요하고 네. 또 그 프로젝트들 퀄리티도 높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투자가 아니라 카카오 전직 임원진들의 뒷주머니로 간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인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받은 곳들이 뭐 모두 공개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비공개의 부분들이라서. 네. 근데 일부 대외적으로 밝혀진 곳들을 좀 자세히 봤더니 네. 카카오 전직 임원진들의 뭐 1인 법인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주도하고 있거나 네. 이런 곳들이었고 근데 이 흘러간 코인들의 최종 결말은 현금화였거든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프로젝트 추진에 사실 뭐 거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김범수 창업자예요. 네.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라는 직위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옛날 그 삼성 미래전략실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딱 잡고 추진하는. 그래서 당시에 본인들의 측근이었던 전직 임원들을 대거 이 프로젝트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것만 놓고서 실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그냥 친분으로 꽂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지만 뒤로 그 개개인의 이익들을 챙겨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코인으로 자기들 이익을 몰래 챙겼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상화폐 사업에서 프리세일이라고 해서 정식 오픈되기 전에 사업에 기여를 좀 했다던가 아니면 유명세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좀 저렴한 가격에 일정량을 배포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프리세일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거 자체도 뭐 챙겨주기, 소위 뭐 개미 등쳐먹기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 뭐 이 내용들을 백서라고 해서 그 각 가상화폐들에 대한 설명을 담은 공신력 있는 문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투명하게 담는다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거나 숨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숨겨지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왜냐면 이 내용을 보고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됐는데도 유망하면 난 들어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변론 같으니까 난 안 한다. 네. 그 판단 근거를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그렇죠. 네, 수많은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는 투자라고 속이고 되게 건강한 생태계 유지 방법인 것처럼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만약에 자기들끼리의 돈놀이였다. 이러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망당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이 카카오의 클레이튼 프로젝트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사업에서는 1순위 거물이었어요. 가장 그렇군요. 유망하고 네.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고 프로젝트 신뢰성이 높았는데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그 고발장 받은 서울 남부지검 네.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에서 이 자료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자료 신빙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 인정하게 되면 정식 배당받고 수사 착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카카오가 이 코인 말고도 사실 네. 계속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 사실 이 고발 말고 네. 카카오 관련 이어졌던 대표적인 수사는 네. 그 SM 엔터테인먼트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들인데 올해 초에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맞붙었잖아요. 그렇죠. SM 인수를 네네. 하려고. 근데 하이브가 당시에 주당 12만 원에 원래 SM 엔터 주식을 사들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의문의 한 법인이 등장해서 SM 주식 2.9%를 사들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치고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이브는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네. 이후에 카카오가 나서서 좀 더 올라간 가격인 주당 15만 원의 주식을 이제 대거 매수하고 네.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주식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건드리면 이건 법 위반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문의 법인과 네. 카카오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쭉쭉쭉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지금 금감원이 받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김범수 창업자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네. 뭐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주요 임직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경영진 리스크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카카오 주가도 그래서 연일 힘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투자한 분들은 한숨만 계속 쉬고 네. 있는데 카카오 주가 지금 47,000원대까지 내려가 있어요. 네.
2021년 6월이 최고점이었는데 당시엔 17만 원을 맞아요. 넘겼었거든요. 15만 원 넘었었죠.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악재들하고 당연히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특히 SM 관련 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는 건데 이 카카오라는 법인이 만약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거든요. 그쵸. 바로 적격성 문제가 생겨요. 아. 그렇게 되면 당장 대주주 교체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 카카오뱅크가 계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을 하려면 문제가 생겨서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게 커진 거네요. 그렇죠. 카카오로서는 진짜 사면초가 상황인데 지금 결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겠어요. 네. 사실 뭐 카카오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2가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래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으로 지금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법적 다툼 벌이고 있고요. 뭐 카카오 둘러싼 악재는 사실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쵸. 뭐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 뭐 데이터 센터 화재 당시의 혼란, 뭐 계속 지금 몇 년 전부터 누적이 되고 있는데 뭐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집중보다는 좀 과거의 혁신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카오를 둘러싼 이런 상황들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비전들을 좀 내놓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시점에 카카오에게 적절하고 좀 합리적인 판단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투자도 그렇지만 투자를 떠나서 흥미로운 시각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의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거대 공룡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카카오가 이런 각종 악재를 이겨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소중한 10분 투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오늘 티키타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